Hey there, what you drinking? Two shots, let's pour it out. I know what you're thinking. 안녕하세요. 김팀장의 이직구직의 김팀장입니다. 벌써 이제 6월 1일입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6월 한 달만 지나면 벌써 2026년이 반이 지나갑니다. 정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곳이 또 주식시장이죠. 사실 주식시장 뭐 엄청나게 변화무쌍합니다. 이 주식시장의 여러 키워드 중에 핫한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면 단연코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뭐 많이들 이슈화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자체가 어쨌든 1천조 넘는 엄청난 기업의 반열에 들고 있는 굉장히 성공 신화를 새롭게 써가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SK 하이닉스가 이 AI 시대에 어떤 인재,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님이 그 KBS 무슨 다큐멘터리 정식 명칭을 찾아보니까 KBS 1TV에서 한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 2 최태원의 대답 이뤄가는 컨텐츠에서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컨텐츠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AI 시대의 인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최태원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SK 하이닉스가 원하는 인재란 어떤 인재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유추해보고 같이 공감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인재의 정의가 바뀌고 있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서 이제 AI 시대의 인재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 AI 시대니까 마치 뭐 기술 이야기해서 뭐 공대생만, 근데 공대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가 기존의 이제 생성형 AI, 그냥 단순히 사용자의 묻는 것에 답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AI죠. 행동하는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년 안에 스스로 판단하고 또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틱 AI가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의 인재로 이제 정의가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왔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스페셜리스트에서 이제 제너리스트로 바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스페셜리스트는 뭡니까? 자기 한 분야에서 뭐 5년, 10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제너리스트는 그만큼의 전문성은 없지만 여러 다양한 분야의 어떤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AI를 적절히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결국 이제 이런 제너럴리스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스페셜리스트가 가져야 하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AI가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에게 즉각 행동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알아서 먼저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정확히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AI 시대의 제너리스트로서 인재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이스X 테슬라에 그 일론 머스크가 X에 트위터죠. 올렸던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된 게시글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컨텐츠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지만 사실은 그 X에 올린 글들을 보면 뭐 AI에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박사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내용과 최태원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전반적인 그 내용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은 이 AI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대안과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그 조직 또는 자기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연결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얘기하신 그 네 가지 근육을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갖추어내는 역량으로서 이런 걸 갖춰야 한다라고 해서 얘기하신 네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각에 대한 근육입니다. 생각에 대한 근육.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 통해서 시험을 잘 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죠? 뭔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들은 뭐 그래서 요즘 새로운 모델, 요즘은 안 그러지만 모델들 나오면 뭐 어떤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니, 80점 맞았니, 이건 사람이 하는 거에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는 힘은 AI로 대체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각 근육이라고 첫 번째 얘기하시는 생각 근육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응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과 실패에 있어서 이제 매몰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다음 전략을 바꾸고 다시 설계하는 것. 그 일종의 뭐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괴로워서 앞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회복 탄력성,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빨리 회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이것이 어쨌든 적응 근육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거. 저는 이 부분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AI 도구를 써보면서도 느끼실 것 같은데 AI 도구를 써보시면 뭐 한 번 딱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까? 아닙니다. 티키타카 하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맥락을 공유하고 또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묻고 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답변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듯이 이것들을 계속 해주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해보는 힘, 다시 해보는 힘.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근육은요, 이제 공감 근육이었습니다. 이 공감 근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식을 얻고 많은 부분에 저희가 답변을 얻고 하지만 사실 이 공감을 얻는 부분에서는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가 아무리 대화를 하고 우리랑 그 채팅을 통해서 뭐 보이스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오로지 사람만이 이런 공감력, 진정성 있는 공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이제 공감 근육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바디 스킬인데요. 이 바디 스킬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음악, 뭐 또 뭐 있을까요? 미술, 뭐 스포츠, 뭐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즐거움과 이거는 이제 완전 그 위로 일종의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힐링 이런 거는 로봇이나 이런 걸로 대체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체성, 이제 신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체성에 대해서 기반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걸 바디 스킬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생각 근육, 적응 근육, 공감 근육, 바디 스킬 이 네 가지가 AI 시대에 이제 굉장히 AI 인재라면 갖춰야 할 네 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그중에 저는 생각 근육과 그다음에 적응 근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제 생각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이거는 사람만이 다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AI 시대에 문제에 대한 것들 플러스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태호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네 가지 근육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공감 있게 제가 청취를 하고 들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오피스에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겠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96, 그죠?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방식,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AI가 들어오고, 오히려 이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잡, 이제 N잡, 우리가 N잡러를 하죠. 멀티잡의 형태의 노동이 더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기 이카노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이 좀 더 유연해지고 근무 형태가 좀 더 유연해지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근무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 했던 재택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근무 형태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져 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이제 가속화 되겠죠. 오피스에서 AI가 들어오고 에이전틱 AI 이제 기본적으로 더 이제 보편화되면서 조직에서 더 많이 쓰면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저도 근무해 본 경험도 없고 주변에 이제 한두 분 이야기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회사일까? 라는 고민도 좀 많이 되고 관심도 되고 그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는데 이 컨텐츠를 보고 또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이제 계속 회사가 성장해 가면서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SK 하이닉스에 계시는 HR과 그 계시는 리더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누구보다 빠르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더 호기심 가지고 기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컨텐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내가 SK 하이닉스에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내가 바로 그 인재네. 라고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오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진짜 AI 인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또는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요. 라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국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의 회사들과 일맥상통하는구나. 같이 문제를 바라보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같은 선상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회사도 점점 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더 파보자 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행동해보시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또 여러분의 이직과 취업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행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